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61회입니다. 160회가 넘었네요. 그렇죠. 161회니까 어우. 근데 이제 한 해가 우리 일주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시간이 엄청 잘 가는 것 같아요. 번쩍하면 160몇 회, 엊그제 뭐 90몇 회, 100회 어쩌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161회. 조금 있으면 이제 200회. 200회가 되려면 정 PD님 언제쯤이에요? 내년 한 이때쯤 되면 200회 되나요? 내년 한 가을? 가을 정도에 가을쯤이면. 내년 가을 정도에 200회. 와. 한 1000회까지 갈래나? 1000회까지 가면 내가 욕심이 이제 엄청 오래 살으려고 주책 부리는 거지. 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귀천, 주변 분들 이제 소천, 귀천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불러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부르고 그거를 거역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죠. 뭐 그게 인생이지. 예, 오늘 뭐 포커판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포커판, 포커 할 줄 알아요? 네, 저 카드 할게요. 나는 카드 못해요. 안 교수님 카드 안 난 하세요? 카드 못해요. 난 고스톱도 잘 못해요. 아 정말요? 고스톱은 백전백패야. 아 정말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서 금방 표현하잖아. 아 그래서 이게 포커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은 참 이게 마음이 굉장히 짱짱하게 이 중심 잡은 상태에서 안 흔들리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교수님 겉으로 드러나셔가지고 드러나서 안 돼. 근데 또 묘하게 이 범인들하고 싸움할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잘하시니까. 그거는 또 엄청 잘해. 그거는. 이게 아마 지 생업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일하고는 또 그게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사건은 신고가 언제 들어왔냐면 네. 2013년도에요. 2013년 4월 7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네. 일요일 날 16시 58분경에 서울 수서경찰서 112 신고센터로 전화가 한 통 떡 걸려와요. 그 내용인즉슨 남자예요. 네. 내 친구가 말이야 지금 피가 엄청나게 흐른 채 쓰러져 있는데 둘이 같이 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술이 좀 취한 목소리로 네. 그러면서 근데 내 친구가 자폭한 것 같아. 자폭. 말은 틀린 거지. 자폭은 스스로 폭탄 터뜨려서 죽었다는 얘기 자폭인데 이 사람 얘기인즉슨 그랬던 거예요. 네. 친구가 자폭한 것 같다. 피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자해했다 그 소리를 자폭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와라 이러면서 저 수서경찰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횡설수설한 걸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이 자해를 해서 네.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그러니까 경찰 니네들 빨리 와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걸 막 술이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그 해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지구대에다가 하달을 했겠죠. 그럼 거기가 도곡지구대 관할이래요. 네. 그러니까 도곡지구대 현장 이제 출동했죠. 그게 17시 07분이니까 뭐 한 10분도 안 됐네요. 10분 이내에 이제 도곡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갔어요. 그 사람 집으로 갔겠죠. 친구랑 뭐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네. 현장은요 3층 빌라래요. 3층 빌라. 3층 빌라인데 그 사람이 있다는 곳은 지하층. 지하층이요. 그 반지하 같은 거. 현관문이 오픈돼 있더라는 거예요. 반쯤. 열어놨는 반쯤 이제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진입을 했더니 안방 바닥 그 이불이 있는데 네. 그 이불 위에서 피를 흘린 채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그리고 봤더니 이불을 완전히 적시고 이불에서 나와서 바닥까지 피가 흥건한 상태. 그러면 이건 이불이 원래 흡수하잖아요. 네, 솜 같은 거니까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바닥 밖에까지 피가 넘쳐나서 흘렀다는 얘기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피 많이 흘린 거예요. 굉장히 대량 출혈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피가 굳음 현상 같은 거를 좀 경찰은 현장 가면 보잖아요. 피가 또 사실 생각보다 금방 응고가 되잖아요. 그거 봤더니 이게 응고가 많이 안 된 거 봐서는 무지하게 많이 흘렸는데 방금 피 흘리기 시작한 거.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피 흘린 게 경찰이. 그리고 신고했던 사람 있잖아요. 횡설수설하면서.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이불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사람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침대가 2인용 침대가 있는데 그 옆에 내복만 입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쓰러져 있는데 옆에 어쨌든 내복 입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경찰관이 일단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를 보니까 호흡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을 했군요. 예,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망 판정은 누가 합니까? 신이 하죠. 원래는 신이. 인간의 그죠? 생명. 예. 그럼 사람의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의사. 유일하게 의사 하나밖에 없어요. 119가 해도 그 궁극적으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 발행해 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요 사건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릴게요. 네.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이 우울증, 빈둥지 증후군 앓고 있는 여성분이 그 우울증 앓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투신하셨군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현장에 도착해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복잡골조로 왔어요. 떨어졌으니까요. 떨어졌으니까 거의가 그러고 그 고층에서 떨어지면 다 사망해요. 가서 경찰관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호흡 없어요. 맥박도 없고 코 대보니까 호흡 없고. 그러니까 경찰이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임의로. 네.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조치한다고 그러고 차 불러가지고 그냥 옮긴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요 살아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 함부로 하는 바람에 팔이고 뭐고 이런데 이제 복잡골절 일어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막 만지다 보니까 막 더 손상이 네. 되고 아이고 그거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먹었어요. 문제가 되죠. 문제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르치는 게 경찰은 사망 판단하지 말라. 천지가계배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유일하게 하는 건 119 불러요. 현장에 경찰이 가서 호흡이 없어서 사망했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죽었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잘한 것 같아요. 119 불렀어요. 119 출동 요청해가지고 119가 도착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그분들 119는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사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항상 보시고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의료인이 있단 말이에요. 의료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봐도 사망한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도 CPR을 실시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CPR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네.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허벅지에서. 대동맥이 손상됐군요. 그래서 이 지혈 목적으로 안 되겠어요. 이불 위에 있으니까 사람을 들어서 침대 위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어. 지금 자꾸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로 이불째 이렇게 들어서 침대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옮기면서 들어보니까 이불을 들었잖아요. 네. 이불 밑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부엌칼이 나와요. 부엌칼. 칼이 이불 밑에서 발견이 돼요. 네, 이불 밑에서 부엌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좀 현장 그림이 이상하죠. 예, 그렇네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 칼을 놔두고 또 CPR 침대 위에 있는 사람 하다 보면 칼 밟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칼을 119 대원들이 들어다가 원래 있던 부엌 싱크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현장 훼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거 범행도구는 절대 손대면 놔둬야죠 그대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CPR 그래도 혹시 소생할 수 모르니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칼 밟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옮겼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쉽지요. 그리고는 이제 나름대로 지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죠. 자, 요 정도 되니까 뭐가 조금 이 강력팀으로 이제 인계가 됐죠. 파출소 팀들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니까 이제 강력팀에다가 보고를 했고 17시 19분경에 수서경찰서 강력 3팀하고 과학수사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가 됐네요. 이게 바로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망하지 않았으면 깨어나면 왜 그랬는지 나오는 거예요. 게임 쉽죠, 그죠? 그럼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46살인데 병원에 사망해버립니다. 과다출혈입니다. 출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신원 확인 이제 하고, 죽은 사람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한 사람. 그 사람 이제 김 씨인데 50세예요. 네. 그 사람 상대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아까 완전 형사수사를 했으니까. 만취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취였어요. 그 상태에서도 이제 일단 진술은 받죠.
네. 그 김 씨 이제 그 상태로 진술을 받았더니 저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자기는 직접 아는 관계가 아니래. 건너 아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래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를 이 사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집에서 술 마셔가면서 네. 포커를 했다는 거예요. 세 명이서 같이. 세 명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분은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원래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데려온 친구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고향 친구래요. 자기 고향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거 내 친구야. 너네 집에 놀러 온 거야. 같이 들어와서 오케이 그냥 악수하고 야 술 한잔 하면서 포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포카 좀 하다 보니까 그 원래 친구 있잖아요. 고향 친구가 야 나 약속이 좀 있어서 나 좀 먼저 나갈게. 그래서 자기 둘만 남았대. 이게 묘하죠 그림이. 보통 그거 같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친구랑 모르는 사람 있으면 친구 갈 때 가던가. 보통 모르는 사람 둘이 이렇게 남겨놓진 않잖아요. 원래 공 박사님 친구의 친구는 남해요. 그럼요. 그 면식이 없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날 처음 또 봤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 고향 친구가 하고 둘이만 남았대요. 그런데 이 남자 죽은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내 옆에서 픽 쓰러졌다는 거야. 정말한 바꿔서 얘기하면 자해를 했다는 거야 친구가. 왜 자해를 했을까? 남의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저렇게 쓰러져 있길래 내가 신고한 거라 이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남의 집에 와서 왜 자해를 했을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애초부터. 이상하네요. 더더군다나 거기 현장 상황은 자해가 아니에요. 자해했으면 또 자해한 그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자해는 자해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금방 피가 콩콩콩 나올 때 신고한 거 아니잖아 얘가. 이미 엄청 많이. 입을 다 적시고 흘러나와서 바닥까지 나올 정도면 꽤 시간이 흘렀잖아. 왜 신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한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네. 갑자기 내 옆에서 쓰러졌다면서요. 그럼 쓰러지는 모습을 바로 봤다는 바로 거잖아요. 신고했어야죠, 그럼.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죠. 근데 이미 현장 상황을 볼 때는 피가 난 지 오래됐어요. 그걸 못 봤다? 그게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그 지하가 원룸 정도 규모예요. 거실 그냥 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그럼 그쪽. 그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친구가 그 찔러가지고 자해를 해서 피를 펑펑펑 흘리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그래도? 그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 한 칸에 부엌 겸 거실. 네. 그러면 화장실 구조예요. 그럼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해를 하는 거를 못 볼 수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또 뭐 본인이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그 지금 피해자분이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행동을 하는 걸 왜 가만히 방에 앉아서 못 봐요. 그 다음에 허벅지를 완전히 관통했는데 제가 스스로 자해한다고 그래도 얼마나 독한 사람이 신음소리도 안 내고 관통시킬까요? 그리고 자해 그 부위 자체도 허벅지가 일반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비명 소리 나거든요.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찔러도 윽 하는 소리 나요, 그거. 근데 비명 소리도 안 들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상황하고 맞대어 볼 때 자해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두고 있어야 되냐, 경찰 입장에서. 술이 또 많이 이 사람이 술이 취했으니까. 취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갖고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랬을 그 수도 있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되고. 네. 아니면 살해한 다음에 위장해서 자해한 걸로 위장한 게 아닐까? 지금. 아마 보다 이쪽으로 네. 뭐 아니면 또 한 가능성. 가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있죠. 혹시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나가버린 경우. 그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제 경찰은 봐야 돼요. 네. 진짜 자해. 네. 하나는 지금 현재 신고한 사람이 살해한 다음에 자해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네. 세 번째는 같이 있다가 지금 중간에 간 그 친구가 죽여놓고 간 경우. 네. 요 정도로 이제 그 수사 가닥을 좀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게 현장 감식이에요. 여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래요. 집들 모여져 있는. 주택가예요, 주택가. 예.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데 현관문은 상식에 방한데 여러 사람이 드나들으니까. 그죠? 여러 가구가 있으니까. 네. CCTV 없어요. 아휴. 3층 규모인데 5세대가 산대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현관문 번호는 이 번호키예요. 그 집의 문. 네. 근데 강제 개방 흔적 없어요.
그럼 뭐 외부 침입이나 외침은 아닌 것 아니네요. 같아요. 신발 정리정돈 상태 살펴보니까 들어가면서 벗은 것처럼 방향이 딱 돼 있는데 가지런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손댄 거예요, 이건. 그렇네요. 누가 이게 놓은 거예요. 신고하고 아마 현관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정리한 해놓은 걸로 거봐요. 보여요. 거실 등에는 휴지, 담배꽁초가 어수선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 그 현장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성격 파악하잖아요, 형사들이. 네. 탁 들어가갖고 주변 싹 살펴보면 막 뭐 설거지 하는 거 저기 던져져 있고 저기 뭐 있고 이러면 아, 이 사람 정리정돈 스타일은 아니다 하는 건 염두에 두고 메모 딱 하죠. 네. 이 사람 역시도 평소에 정리정돈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 신발만 정리를 딱 해놓은 거네요. 근데 신발을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뭔가 싸죠. 네. 거실 바닥에 혈흔이 없어요. 거실 바닥에는. 화장실 세면대에도 혈흔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사건이 막 집에서 막 다니면서 막 안 난 한 거예요. 거는 아니네요. 안 난 거예요. 네. 시신이 발견된 안방에만 지금 피가 잔뜩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화장실 갔다 오더니 자기 앞에서 폭고 꼬라지고 그때부터 피 흘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좀 그림이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방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 감식이에요. 안방. 어쨌든 거기서 발견이 지금 돼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왼쪽 편으로 2인용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걸터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침대 옆에는 뭐 상자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침대 옆에 그 위에 전자레인지 네. 올려놓고 있고 바닥에는 이제 트럼프 포카 있잖아요. 네네. 트럼프 있고 바둑돌도 있고 바둑돌은 짐작컨대 이제 아마 그걸로 돈 칩처럼, 것처럼 네. 칩처럼 쓴 것 같아요. 맥주캔, 라이터, 디스, 말보로 이 담배값이 있고요. 네. 디스 말보로가 있다면 적어도 2인 이상 있었던 거예요. 다른 종류니까. 다른 종류의 담배값이 있는 거 보면. 네. 오른쪽으로 작은 상이 있고 그 위에 막걸리가 6병, 마른 안주 봉지, 그다음에 술잔 이런 거. 그러니까 술 먹은 거 맞아요. 네. 자, 혈은 이제 잘 봐야 돼요. 혈은 이 사람이 아까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 발 중심 쪽으로 이렇게 고여 있어요. 발 쪽으로. 네. 고인혈은 앞쪽에 이불 위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 시신이 쓰러져 있고 발치에 혈흔이 있고 이제 이런 것 등등을 보고 이제 혈흔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까. 이거 옮겼다면서요. 예, 지금. 응급처치하고 막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이게 좀 꼬였고요. 현장에서는 많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라. 근데 이제 구조 단계에서 현장 훼손된 거는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살려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좀 그게 애매했었고요. 현관문하고 창문은 경찰이 당연히 가서 보죠. 외침. 누가 또 제3자가 들어와서 죽이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술채가 꾸벅꾸벅 이 사람이 졸고 있는데 네, 와서 누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현관문 창문 다 보니까 훼손한 적 없어요. 그럼 제3자가 무단 침입해갖고 살해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혈흔 형태 그나마 거기 있는 네. 그 상태에서 혈흔 형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뭐 이제 아무리 옮겼다고 해도 그 흘린 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바닥에 어떻게 형태라든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남아 있을 거니까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요. 현장에서 답을 못 찾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이 사건 해결 못 해요. 그 안방에서 뭔가 이 경찰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안방, 그 시신이 있는 방, 그 안에서 경찰이 해결 못 하면 이 사건은 해결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끝까지 뭐 화장실에 갔다 와서 피 꼬꾸라져 갖고 자해했다고 뻗대면 현장 내에 있는 그 안방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갖고 역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이 사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강력 사건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이 사건 압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지 이런 게.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을 또 해요. 네. 자, 혈흔 형태 분석을 하면 그 방 실내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렸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홍 박사님 수사관들이 뭐 할 것 같습니까? 들어가서 혈흔 형태 분석하기 전에 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닥 봐요. 피가 바닥이 어떻게? 고른지 안 고른지 먼저 울퉁불퉁한지 이거 봐요. 왜? 혈액이 고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이거나 흐르거나. 네, 그다음에 경사.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형사들이 하는 수사가 이게 그렇게 주먹구가 아닙니다. 그럼요. 현장에 딱 들어가면 바닥 혈흔 분석하기 전에 바닥의 수평도 살펴보고요. 구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굴려보면 기울어진 것도 경사.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교하게 그 바닥을 못 붙여가지고 온폭온폭 패인되는 피가 또 많이 고여요. 네. 그런 것도 이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역시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안 흐르고 고인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네. 두 군데 정도 피가 많이 고인 데가 나와요. 오. 두 군데 정도. 하나는 그 고인 데에서 그 발이 있다가 이렇게 찌 끌린 자죽이 있어요. 문지름 혈흔이 나와요. 고인 곳에서 네. 발이 다 있다가 찌 끌린 하나. 네. 또 한 군데 고인 데에서는 퍽 짚었던 이게 탁 짚었던 그 고인 데를 그런 튀는 적이에요. 튀는 적. 이렇게 탁 짚으면서. 찰박 이렇게 찰박. 찰박.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종합하면 피의 양으로 볼 때 상당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누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고인 거죠. 고이고. 이게 앉거나 누운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이걸 못 봤다?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는데,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말 안 돼요. 그 본인이 만약에 그 칼로 찔렀어도 거기 못 버티고 서 있지. 그럼요. 피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고일 정도로 흘리고 있는데 빈혈 현상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가장 간단한 거는 사실은 범행 도구에서 지문 찾는 거예요. 칼에서요. 칼에서 신고한 사람 지문만 나면 게임 끝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자기네 집에서 사용한 칼이니까 뭐 나 쓰다가 내가 쓴 칼이니까 내 지문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반대로 해야지. 자해했으면 본인 그 사람 사망한 그 사람의 지문이 나오면 자해지. 뭐 그럴 가능성이 그죠? 높아지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워낙이 피가 많이 나와갖고 고이면서 다 묻어버리니까 지문은 실패했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상황만 봐가지고는 의심은 가지만 이게 타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게 뭐 야. 타살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안 된 거죠. 예, 저희가 여태까지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추적하는 거 막 얘기해서 물론 난이도 있고 어려운 거 많았지만 사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건이 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엿 같죠, 이게. 뭐가 안 나오고 심증. 이게 막 미치는 거 이거. 이거 추적할 것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이게 진짜 이게 똑 떨어지는 게 또 없고 막 이게 짜증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고. 이거 그래요. 이거 아주 지랄 같은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그 정도 해서 다 사진 촬영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기록 유지하고 동영상까지 다 찍어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부검이에요. 뭐 사인이라든지. 네, 부검이에요. 뭐 이런 거. 과연 이 사람 왜 죽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부검했는데 이 사람 사망자가 162cm. 적은 키예요. 아주 왜소한 체격이네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눈을 이렇게 딱 뒤집어 까보니까 안검 결막 빈혈상이에요. 피를 엄청 많이 흘려. 피 엄청 흘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경부, 목 부위는 특이가 없어요. 그럼 목 조른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양손에 만약에 공격이 있어서 방어하죠. 방어창이 있어야 돼요. 네네. 없어요. 분명히 공격한 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발바닥에는 그 혈은 있는 거 맞죠? 네.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봤더니 그 사람 0.183%니까 술은 많지네요. 먹은 건 맞아요. 그러면, 네. 자, 이제 대퇴보 자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관통입니다. 관통. 네. 허벅지를 완전히 뚫어서 찌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튀어나온 상태. 이 자해에서 그거 뻥 뚫리고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자해하면서 내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관통을 시키고 뽑아버리는 사람은 나는 내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나 사건을 할 때는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체 위쪽 왼쪽 허벅지인데 네. 왼쪽 그 허벅지에서 수평으로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겉에서 안쪽으로.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쪽 손잡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그럴 수 있죠. 오른손잡이 같으면 내 왼쪽 허벅지를 찌른다 그러면 안쪽에서 찔러갖고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네. 근데 이 사람 사실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서 밖에 찔러갖고 이쪽으로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 부검 내용을 보면 신체 외쪽에서 찔러서 안쪽으로 그 통과가 됐다. 외축 자창은 찔러서 들어가는 이제 진입구 여긴 7cm 정도로 갈라졌어요. 네. 안쪽 빠져나온 것은 4cm 정도예요. 이렇게 찔러서 들어갈 때는 7cm, 여기까지 뚫렸을 때는 3cm 다시 뽑았겠죠. 물론 뽑다 보니까 7cm는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부엌칼이라고 하니까 네. 약간 요렇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예. 네. 관통 길이는 13cm예요. 뭐한 요 정도.
칼이 딱 꽂히고 대퇴부 전반부 근육을 손상했어요. 들어가면서 네. 이 근육을 손상하고 대퇴골의 앞면을 스치면서 진행해서 대퇴 정맥 및 동맥, 그 다음에 넓적다리 동맥을 절단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큰 직줄이 다 손상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내측으로 진행하면서 대퇴부를 관통한 거다. 즉 말하면 대퇴부 좌측, 내측 좌창에서 푹 찔렀다가 뽑는 바람에 이제 사이, 이게 진입구하고 요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안쪽에 근육도 절단되고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찔려서 들어갔으면 그대로 반드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배임 자국만 있어야 되는데 뒤틀리는 적이 있어요. 부검하니까. 그러면 뭐 넣어서 찔러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본인이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회전했다, 비틀었다, 이건 굉장히 아니 본인이 이거 자해한 사람이 찔러놓고 뒤틀고 휘젓고 하는 일은 없어요. 거의 힘들다고. 거의 봐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부검이가 왼쪽 이 허벅지 쪽에 있는 자창은 변사자 본인에 의해서 형성되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부검이는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자창이 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요 혈관이 절단되고 손상에도 변형이 온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이게 칼날 형태가 저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고 봤는데 보통 칼 찌르면 교수님 칼 등이 이렇게 있고 위로 가고 밑에 날이 있죠. 이렇게 찌를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좀 거꾸로 이상한데 해, 이 경우는. 이걸 거꾸로 어떻게 그렇게 이 경우는 들어갈 때 칼날이 위고 밑에 등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일반적으로 부엌칼을 이렇게 부엌칼이 이거를 거꾸로 들고 찌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는 왼쪽 관통상인데 이 사람 오른손잡이고 네. 그런데 자해라고 보기에는 칼날의 방향이나 각도가 어색하고 그리고 보통 만약에 칼날을 위로 하면 교수님 자기 본인 손에도 상처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이거는 이상한 형태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수평으로 찔러서 상해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찌르겠죠. 찌르죠. 그쵸? 그죠? 네. 자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부검이가. 이렇게 이걸 거꾸로 들어가고 집어넣고 비틀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찔렀다고 해도 손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선이죠. 네. 수평으로 갈 수가 없죠. 수평으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거는 부검이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찌르고 빼는 과정에서 칼날이 회전을 했는데 이게 자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자해는 통상 있잖아요. 팔을 긋거나 복부를 공격하거나 목을 그어요. 누가 허벅지 자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또 관통상 정도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자기 스스로 칼로 자해해서 죽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주저. 한 번에 못 찔러요. 그럼 아픈데요? 한번 찔렀다가 보면은 여기 자국 있고 또 한 번 찔렀다 자국. 이게 스스로 이 칼로 찔러갖고 자해해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 여러 번 찔른 그 주저흔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저하면서 이 했던 그 주저흔이 하나도 없어요. 한 방에 그냥 관통할 정도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엌칼을 거꾸로 들고 서가지고 수평으로. 말이 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게 망설이지 않고 한 방에 그 관통할 정도로 자해가 가능하냐. 요거는 이제 부검이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게 본 거예요. 네. 피해자 주머니 이제 경찰이 봤어요. 휴대폰이 있네요. 근데 요금을 안 내가지고 정지 상태예요 휴대폰이. 그리고 이제 현금이 38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그게 근데 딴 돈이래요 포카에. 포커 해가지고 네. 열쇠 있고요, 담배 2갑도 있고 라이터 동전도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네. 이거는 부검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놈이 범인이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요놈 아니면 먼저 나간 사람.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현장은 뭐 외침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입증해가지고 기소만 하면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네. 계속 오리발을 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뭐 탐문 수사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간 친구.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 사람 이상하긴 한데 신고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예. 그럼 혹시 나간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사람 그 실시간 위치 추적이에요. 휴대폰 위치 파악했어요. 네. 친구를 시켜서 전화 잡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의심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또 김 씨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받아요, 경찰이. 신고했다. 신고한 사람한테. 자해 분명히 맞냐? 맞다. 그럼 봤냐? 보지는 못했다. 아까 봤다고 요거 해놓고. 딱 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손등하고 내복에 피가 좀 묻어 있어요. 네. 이거 왜 묻었냐? 물어봤어요. 자기가 쓰러진 사람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묻은 거래요. 네. 옆구리를. 그러면 세 명이서 얼마 동안 여기 머물렀었냐? 3시간 포커 치면서 3시간 있었대요. 3시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둘이 뭐 했냐? 네. 그 친구 나가고 둘이서 한 30분 더 포커를 했대. 여기가 이제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럼 벼랑간 그렇게 둘이 남은 지 30분 됐다가 갑자기 벼랑간 그 사람이 자해를 화장실 갔다 오더니 픽 꼬꾸라졌더니 보니까 피를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예요. 네. 그건 이제 그대로 받아놨어요. 네. 나 먼저 나간 사람은 전화를 누구 걸로 했겠어요. 이 신고한 사람 휴대폰으로 하는 거지, 친구니까. 네, 네. 전화를 하면 안 받아. 이 사람 휴대폰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 계속 걸었어. 경찰이 전화해보라고 빨리. 네. 당신 친구니까.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놈이 범인일 수 있잖아. 먼저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입니다 하고 전화하기는 애매하니까 위치 추적하려고 실시간 걸어놓고 이 신고한 사람한테 당신 친구한테 자꾸 전화해봐. 네. 그 전화 한번 받으면 뭐 대충 하다 끊고 그러더니 몇 번을 이제 계속 걸어야지 위치가 뜨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딱 오프해버려요.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경찰이 이거 봐라. 요거 먼저 나간 친구가 이거 범인 찌르고 도망간 것 같다는 또 인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주지 파악했어요. 네. 거주지 파악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아, 잡았어요. 네. 그 사람이 신당동이에요. 위치를. 네. 예,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결국은 받아요. 경찰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구랑 같이 있다 나온 거 사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네. 경찰 올 수 있냐? 갈게요. 11시 반에 자진 출석했어요. 친구 진술 받았어요. 경찰서 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신고했던 김 씨 같은 경우는 셋이서 3시간 놀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30분 더 놀았으니까 3시간 반 놀았다고 그랬죠. 자기 집에서. 네. 근데 이 먼저 나갔던 친구가 경찰서 진술해서 한 거는 네. 당일날 새벽 3시에 그 집에 가서 그 신고인 집에 가서 네. 거기서 셋이서 술 먹으면서 포커했어요. 03시경부터 다음날 이 사람이 나간 게 몇 시에 나갔냐 그랬더니 자기 16시 20분경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포커하다가. 그러면 거의 12시간 넘게 12시간 넘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근데 얘는 왜 신고한 사람은 3시간밖에 없었다고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네. 그리고 그 사람 행적도 이제 경찰이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10시 반경에 막걸리하고 캔맥주 사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사가는 거 눈에 띄어요. 그거 가져가서 먹은 것 같아요. 네. 복하면서 16시 20분경에 약속이 있어갖고 또 다른 자리 있어 술자리가 있었대요. 그 약속이. 네. 그래서 자기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갔다는 건 16시 20분이에요. 오후 4시 20분. 4시 10분이고. 그건 너 왜 그럼 전화 안 받았어? 아까 전화 계속 친구가 시켜서 우리가 하는데. 전화했대. 그랬더니 얘가 내 친구이지만 고향 친구긴 하지만 술만 먹으면 성질이 더럽고 과격해지고 그래가지고 욕도 막 하고 그런다. 그리고 나 먼저 나간다고 꽤 지랄했다. 속 시끄러우니까. 막 멱살 잡아당기고 막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럴까봐 아이씨 몇 번 받다가 그냥 아예 저 휴대폰 꺼놨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인지 또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경찰이 통화 내역으로 조사하는 거죠. 몇 번 전화했다고 하니까요. 네. 예. 딱 봤더니 진짜 16시 33분경에 또 50분, 57분, 16시 54분 뭐 이렇게 부재 내역 막 떠요. 이거는 누가 그런 거냐면 그 친구, 그러니까 집주인. 얘가 그 사람한테 전화 걸었던 내용이에요. 신고자가 먼저 간 친구한테. 그러니까 16시 20분에 나갔는데 33분경에 전화를 했던 거야. 네. 또 50분에도 전화했던 거야. 57분에도 했고, 그런 거 보면은 전화 거는 게 맞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친구 통화 내역에 의하면 요거는 신고자 이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계속 먼저 나간 친구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왜 119에 쓰러지고 난 지 말대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쓰러지면 119나 그런 데 신고를 해야지 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아까 이 사람이 신고한 게 지금 4시 57분인가 8분인가 되잖아요. 58분. 근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는 걸 보면 그 전에 이제 피해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러면 보면은 그 피 흘려서 쓰러져 있을 때 어디다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어? 그렇게 친구한테 한 4번 정도, 3-4번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12에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또 119에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피 흘리고 있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가 이 사람이 친구한테 막 먼저 나간 친구한테 전화할 때가 그렇죠. 그 피 흘리고 있는 시간대에 왜 친구한테 전화질을 해? 그러게 말이에요. 피가 상당히 고인 상태인 걸 봐서는 꽤 된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 걸었던 게 아닌가. 좀 당황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안 되고 안 받고 그러니까 결국 112에다가 전화한 게 아닌가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해를 지 말대로 그 자해라고 생각한다면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옆에다 놔두고 30분 정도를 친구한테 전화질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아니죠. 구호를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119 먼저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 신고도 112에 먼저 했어요. 그것도 이상하네.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112 하고 그다음에 119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술이 취했다고 해서 만약에 뭐 잠깐 잠이 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깨가지고 원룸 조그만한 집에서 친구한테 지금 몇 번을 전화를 하면서 그 가만히 사람 내버려 둔 거라는 거잖아요. 내려본 거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먼저 간 친구 손 발도 경찰이 당연히 관찰하겠죠. 또 혹시 혹시 뭐, 죽였을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뭐 공격 과정에도 이게 이 정도 그 칼을 찔러 넣어서 관통시킬 정도면요. 허벅지 뼈를 미끄러지면서 또 관통할 정도면 손 다쳐요. 또 칼날도 위로 거꾸로 그 있었잖아요. 칼도 쥐고 네. 있었고 수평으로 찔렀고. 네. 그러면은 다칠 수 있는데 전혀 손에도 상처 같은 게 없어요. 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좀 잠깐 봅시다 해서 옷 걷었어요. 네. 요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긁힌 자국. 누구랑 그러면 다퉜나요? 가해할 때 피해자가 긁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손톱 자국에 명확하게 경찰이 여기서 반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거 이 사람인가 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이 상처 보여. 네. 경찰이 물어봤지. 이 상처는 뭐야 이거. 그렇게 손톱 자국 명확한 손톱 자국 보면 알아요. 긁힌 상처. 그랬더니 바로 대답 나와요. 내가 친구 데리고 가서 포커하다가 약속이 있어서 나 먼저 나온다고 나왔더니 그 신고했던 집주인이 이 새끼 너 가면 안 되지 이 새끼가 잡았다는 거야. 짐작컨대 돈 잃은 거예요. 돈 간다고. 포커하면서 너 따고 나가냐 그 얘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잡고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못 가게 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하는 바람에 여기에 그 친구가 긁은 손톱 자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대답을 해요 경찰한테. 그 아까 전화 안 받은 이유랑도 일맥상통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적으로 쫙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딱 분석을 해보면 신고자 김 씨는 지금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시간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친구 얘기대로는 공세시경이더라고요. 13시간 같이 있었어요. 네. 그 왜 같이 있었던 시간을 소개해요. 그렇네요. 두 번째는 친구가 나가려고 했는데 잡은 거고 그때 가슴 부위에 이제 이 손톱 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은 그냥 뿌리치고 간 거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올 때는 둘이 같이 나가려고 했던 거고. 이 사망하신 분도 원래 나가려고 했던 원래 나가려고 거죠?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주머니에 38만 원 나왔잖아요. 네. 이 돌아가신 분이 돈을 많이 땄나 봐요. 그런 모양인 것 같죠,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 내 집에 갑자기 놀러 와가지고 포크하자고 그러더니 이 새끼들 돈 따가지고 니네 둘이 그냥 가? 못 가. 못 가, 이 새끼. 잡은 것 같아.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향 친구 여기에 이제 이게 생긴 것 같고 실제로 돈 많이 딴 사람은 못 간 것 같아요. 이 죽은 사람. 사망하신 분이요. 이 사람은 못 가고 한 20만 원 정도 땄을 때요. 네네. 그 상태에서 붙들려 들어가고 이제 같이 또 한 30분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둘이 포카를. 포커를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는
같이 있었던 시간은 13시간이 넘는데 3시간이라고 속이고 있고 네.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신고 안 한 것도 석연치 않고 네네. 못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때 범인을 굳혔다고는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 증거가 직접 있어야죠. 증거. 그래서 CCTV 수사 또 합니다. 네. 봤더니 맞아요. 뭐 이거 캔맥주 사가지고 오는 거, 담배 구입해서 들어오는 거 등등등 다 나오고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13시간이 있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친구 진술이 사실인 네, 걸로 친구 확인이 진술이 되는 거죠.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은 3시간인데 거짓말이에요. 네. 훨씬 그 이전에 마트에서 담배 사오고 들락날락 하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13시간이 맞는 거예요. 친구 진술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잖아요. 네. 그 주변 거주자들 탐문 수사했죠. 네.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해요. 16시경에 거의 자기가 생각하기 16시경 정도래요. 마트 가려고 나오는데 그 이 사람 반지 그 지하에서 막 싸우는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명이 나가는 거 봤대요. 그 한 명이 나간 건 이제 먼저 간 그 사람인 것 네. 같아요. 그거 보면은 친구 진술이 맞죠. 맞네요. 친구 진술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이 신고자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목격 그 하신 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는 거 봤고 본인이 내가 편의점 돌아왔을 때도 이미 계속 싸우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한 사람은 가고 둘이서 싸우고 싸운 소리가 있다는 그죠? 얘기잖아요. 돈 딴 그 사망한 사람하고 둘이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지금 그렇죠. 그 사람도 계속 가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포카 30분 더 한 것도 거짓말 같아요. 30분 만에 지금 그러면 거의 네. 이 사단이 난 건데. 네,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친구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간다 그러면 나도 가지. 돈은 땄으니까 주머니 있고. 네. 근데 잡았어. 근데 뿌리치고 친구는 나가버렸어. 네. 근데 이 신고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실제로 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게 자꾸 늘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빠져나갔는데도 둘이서 막 옥신각신 싸운 것 같고 네. 그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고 30분 더 포카한 거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짐작컨대 그죠?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망한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네. 직접 증거 없으니까. 네. 봤더니 엄청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여인숙에서 거주하는데 남들한테 해 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요. 네. 사망하신 분. 네. 그럼 저 신고한 요 김 씨. 네. 그럼 또 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네. 엄청 착한 사람 같으면 범행 안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탐문수사하지. 술만 마시면 헐크 됐네 헐크. 지금 자기 친구한테도 막 여기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면 술 마시면 헐크가 된대요. 엄청나게 과격해지고 아무한테나 시비하는 스타일이래요. 거기다가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유흥업소 주방장이에요. 칼 쓰는 직업이. 네, 칼 쓰는 직업 칼을 잘 쓴대요. 유흥업소 주방장 칼 쓰는 것에 능숙하고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폭력성도 갖추고 칼 쓰는 것도 능숙하고 술 먹으면 과격해지고. 이거 뭐 거기다가 이 사람이 다리를 좀 다친 상태에서 좀 쉬고 있었대요. 네. 그것도 싸우다 다친 거래요, 최근에. 어, 이 신고자가. 그러면 거의 뭐 삼박자가 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잠깐만 쉬면서 신발도 경찰이 갔을 때 이렇게 한쪽 신발은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뒤꿈치가 아, 다쳐. 그 다리를 다쳐서 아, 네. 그랬었다고 그러고요.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래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칼을 거꾸로 들어서 수평으로 들고 왼쪽으로 뒤틀어서 이렇게 안 되죠. 했을까요? 네. 말이 안 된다고 경찰은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 했잖아. 네. 주변 탐문까지 이 사람의 폭력 성향까지 그다음에 피해자의 성향까지 그다음에 친구의 친구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또 네. 자세로 볼 때도 이게 어렵고 정황상으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건 이 신고한 사람이 살해한 게 맞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긴급 체포해 버립니다.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해서 내 시인만 받으면 게임 끝인데 맞아요.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네. 경찰 입장에서 이제 조사받아야겠지. 네. 추궁하죠. 같이 있었던 시간 그거 제일 깨기 좋잖아요. 거짓말이니까요. 네. CCTV가 있으니까. 네. 그건 바로 시인했어요. 사실은 13시간 새벽에 와서 13시간 있었다. 그다음에 신고 망설인 정황 있잖아요. 네.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네가
신고하기 전에 친구한테 계속 전화질하다가 112 신고한 거 아니냐. 네. 왜 그렇게 했냐. 그 망설이고 그렇게 했냐. 이런 정황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추궁을 추궁을 했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경찰이 제일 잘한 거예요. 네. 너 포크 했다고 그랬지. 마주보고 포크 30분 쳤다고 그랬지. 그때 자세, 위치대.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딱 얘기합니다. 나는 이 문을 등지고 앉았대요. 자기는. 네. 네.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은 내 반대편에. 그렇죠. 반대편에 앉았었겠죠. 네. 그리고 그림도 그려요. 그림 그려봐 그러니까 그려요. 네. 탁 지가 그림 그려요. 자기 이렇게 있고 내 위치는 여기고 상대는 저쪽에 있고 그림 그려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네. 그때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자리에 앉았고 그런데 조금 포카하더니 화장실을 간다고 갔다 오더니 거기서 픽 하고 꼬꾸라져 쓰러졌다는 거예요. 네. 응? 요까지가 진술이에요. 그거 다 진술 받았죠. 녹화도 다 했죠. 네. 처음에 현장 나왔을 때 사진 촬영 다 해놨다고 그랬죠. 네네. 그거하고 대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동선이나 포커스 때 위치 네. 아주 세세하게 받았잖아요. 문 등지고 있었고 건너편에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서 탁 쓰러진 그 위치가 처음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찍어놓은 거하고 일치해야지 맞아요. 이 사람 말이 전혀 달라요. 피해자 자세가 어긋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위치에 혈흔이 없어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기가 아니라 거기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얘기인즉슨 그거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칼로 찌르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피 꼬꾸라졌지. 그럼 화장실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한 방울도 없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그 부엌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 집으로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딱 이 상태에서 앞에 꼬꾸라지길래 옆구리를 만졌대요. 그래서 자기 그 내복하고 손에 피 묻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위치에서 만질 수가 없대요. 그 위치에 앉은 상태에서 그거 못 만진다는 거예요. 닿지 이것도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나간 친구하고도 싸운 적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지는.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 나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주민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가슴에 상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거짓말인 거고. 이거는 제일 중요했던 게 포커를 했던 장소를 이제 현장을 미리 찍어놨으니까 맞아요. 피가 고여있던 두 군데도 다 확인해놓고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딱 잡아다 놓고 긴급 체포해놓고 앉힌 상태에서 네. 천재도 그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앞에 현장을 지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진술할 거를 맞추는 놈은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포커 둘이서 30분 했다고 그랬지? 좋아. 그냥 경찰은 30분 안 한 거 알아요. 나가고 한 사람 친구는 그냥 억지로 뛰어나가고 이 사람 돈 따고 가지 말라고 끌어들여서 공격한 거로 보여요. 그래 보이잖아요. 네,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럼 너 포카 들어와서 30분 더 쳤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 위치는 어디고 그 사람 위치는 어디야? 그 다음에 화장실이 그 뒤편인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피 꼬꾸라져서 거기 쓰러진 장소도 해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려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려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림 그려보라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수사 기법 뭐 이렇게 할 때 예상치 못한 그 질문 기법 중에 하나가 맞아. 그림 그리기 기법인데 맞아요. 이거를 그냥 말로 대충 설명을 하면 어영부영 그냥 대충 슬쩍 이렇게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내야 되면 이걸 뭐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려야 되니까. 그려야 돼요. 지 위치도 그려야 돼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정보를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말로 대충 그럴싸한 어떤 스토리를 이제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한데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좋고 특히 또 이 그림 그리기 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걸 뺏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뺏는 게?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근데 이거를 계속 보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말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안 맞는 걸 맞추면서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일단 그리면 뺏어오는 거야? 다 그려놓으면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뺏어놓고 또 물어봐. 그리고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거랑 이제 안 맞는 말이 막 나오고.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겠다. 그거 좋은 기법이네. 요것도 그림 그리라고 하면서 네 위치, 포커할 때 앉은 위치. 그다음 왜 우리는 쓰러진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 알고 현장 있어요. 상황이. 네. 그 움푹 패인 데서 피가 두 군데 있었고 네. 뭐 이런 거 등등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림 그리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걸 못 맞춘 거예요.
맞죠. 그 이 사람이 거짓말을 좀 못하는 사람인 게 왜 본인이 집 문 쪽에 등지고 앉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보통 집들이 구조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출입문 쪽을 내가 등지고 앉으면 집이 거의 다 온 집안이 보이는 형태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 보이죠.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반대로 앉았다 그러면 뒤에서 뭐 어찌어찌 하니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살해할 때 위치가 문을 등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못 나가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건 나온 거예요. 문 등진 얘기는. 맞아요. 문 쪽을 등지하지 그 사람 못 나가게 하지. 내 돈 따고 도망 못 가게 막는 거지.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 새끼 위치가. 맞아요. 네. 어? 다만 포크한 건 아니야. 못 가게 또 막고 공격을 한 거죠. 가려고 그러고 하다가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얼마나 깊이 찔렀으면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또 이게 정황으로는 이제 이미 깨졌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모순점을 조목조목 써가지고 기소해도 내가 볼 때는 유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 더 거기 첨부하는 게 네. 거탐도 하자 그럼. 거짓말 탐지 검사요. 물론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은 없지만 수사- 거탐 하나에서 또 붙여주면 그게 굉장히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 했더니 친구는 진실 나왔어요. 그 먼저 먼저 나갔던 갔다. 친구 네. 진실 나왔고 요 신고인 네. 요 김 씨 요건 특히 자해 부분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자해 관련돼서 서울청에서 한 건데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구속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구속 송치한 게 4월 12일이고요. 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4월 7일에서 한 5일. 그래도 그래도 뭐 이 네. 정도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 강력 3팀이 했는데요. 네. 모성종 팀장 모 씨예요. 네. 그다음에 기련성 형사, 김태현 형사, 김상수 형사, 윤주성 형사 이렇게 고생을 했고요. 형량 관련돼서 이제 확인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제 나오지 않아서 네. 뭐 이거 확인을 했더니 두 사람은 강남서에 있고 한 사람은 양평 강력팀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다 통화했어요 제가. 네. 근데 형량을 몰라요. 이게 또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네, 그 단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짐작컨대 이건 뭐 10년 내외에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에서 그걸 할 것 같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추적해가는 과정, 뭐 지난하게 고생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사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더 꼬이고 힘들다. 직접 증거 없고 뭐 추궁하기 어려운 자료들 많고 그래서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좀 설명드리. 그래서 사건 현장하고 사건 현장 그다음에 피해자 시신 이걸 꼼꼼히 조사해 가지고 수사 단서를 찾아내고 현장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모순되는 거를 하나씩 그 대조하면서 털어가는 거. 이 작업이 정말 수사 잘하는 이 수사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걸 좀 선택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요거 생각보다 이거 수사 힘든 수사였습니다. 이거. 또 그 구호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그 훼손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을 힘들었고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잘 예. 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거 돈 따고 간다고 잡아가지고 결국은 친구는 내뛰어버리고 친구가 데려온 친구가 이 사람 문 안쪽에서 못 나가게 막고 아마 부엌칼로 공격을 잡히는 대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은 상태에서 찔린 것 같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네, 그냥 그래서 그냥 공격한 것 같고 그게 하필이면 허벅지를 관통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찌른 거예요. 그 복서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가지고 오른손 잡이가 내 거를 이렇게 자해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왼손으로 그렇게 관통할 정도로 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다면 저쪽 왼쪽이잖아요. 오른손 잡이니까 여기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지가 아무리 부인해도 뭐 유죄 판결만 돼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인품도 괜찮았던 분인 것 같은데 그날 친구랑 같이 가서 술 한잔 먹고 포크하면서 돈 한 20만 원 딴 죄로 아유.
순식간에 어떤 비명 행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분의 명복을 저희가 빌어야 되겠고요. 범인 김씨 아마 계속해서 범행 부인했으면 뭐 적어도 15년 이상 떨어졌을 것 같고요. 괘씸죄로 네. 반성하는 그죠? 기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뭐 이건 계획살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충동적으로, 이런 경우에 네. 우발살인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15년 이내로 받았을 것 같고요. 반성문 쓰고 합의까지 했다면 네. 근데 끝까지 오리발 깠다면 적어도 15년 이상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했던 사건은 그 현장 관찰과 시신 관찰 이런 거를 재구성하고 합쳐서 분석하는 이거 생각보다 힘든 수사. 맞아요. 그거를 좀 해봤습니다. 수서경찰서 강력팀이 굉장히 수사 출중하게 한 겁니다. 네. 자, 우리 홍유진 박사님하고는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이제 염건영 교수하고 하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홍 박사님 보겠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고 맞아요. 특히 오미크론 요즘 그거, 난리잖아요. 그거 변종. 특히 네.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